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6월 20일자 주요 조간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교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외 노조가 된 전교조. 전교조가 교원노조법 개정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 이런 교원노조법 2조를 고쳐야 합법노조의 지위를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도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1998년 노사정 합의, 산별노조의 경우 해고자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2004년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서 국회를 설득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 조상훈 국장께서도 현재 국민일보 노조원이시죠? 노동조합에서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죠. 예. 회사는 인정하지 않지만요. 그러면은 국민일보 노조도 법외 노조가 돼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산별노조인데 예. 이런 조항들에 어떻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부당한 해직을 당하신 경우기 때문에 사실은 노조에서는 조상훈 조합원을 국민일보 노조 조합원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국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지난해 4월 또 10월에 대표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 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교원노조 가입 자격을 현직 교원뿐 아니라 전직 교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대학 교수까지 포괄하는 안입니다. 한국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한겨레를 보니까 말이죠. 독일 같은 경우 한국의 전교조와 같은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재직 중인 정규직 교사뿐 아니라 은퇴자, 한때 교사였지만 실업 상태인 사람, 교사가 되려는 대학생 모두 교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실제로 가입돼 있습니다. 예. 영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들 모두에게 교원 노조 가입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노조 안에서 활동할 때 일부 권리를 제한합니다. 프랑스 노동법은 일단 한번 몸담고 일한 적이 있는 직업 분야의 노조에는 일을 그만둔 뒤에도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전직 교사도 프랑스에서는 독일과 영국과 마찬가지로 계속 노조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표단이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서 너희들은 법 밖의 노조다 이렇게 통보한 직후에 박근혜 정부가 교사의 기본권을 공격하고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의 권고를 전적으로 무시했다는 그런 비판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쇠기에 경일기 마냥 무시해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원노조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새누리당이라는 거대한 벽이 전교조 앞에 서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어렵다 이런 얘기죠. 새누리당 관계자는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게다가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그나마 노동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어서 법 개정 추진의 여지가 있었지만은 후반기 이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치된 새누리당 의원들을 보면은 강경파가 적지 않다는 거지요. 게다가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명숙 의원도 환노위를 떠날 것으로 알려져서 전교조 입장에서는 이 법 개정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발의했으면 최종 해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글쎄 말입니다. 본인도 어제 트위터에서 이 교원노조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 저도 리트윗을 했거든요. 예. 한명숙 의원 끝까지 환노위에 남아 계시는 게 아마라도 이 책임을 지는 정치인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자, 지금 한국일보 또 오늘 3면을 보게 되면 말이죠. 참교육을 내세우면서 출범한 전교조 15년 만에 법외 노조가 되면서 이들이 주도했던 교육혁신운동과 비민주적 학교 운영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다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학교 민주화,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같은 전교조가 기울였던 노력, 그러니까 전교조의 그간의 여러 가지 공적들, 또 고무적인 역할들 이런 것들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회의 시간마다 교장의 일방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교장이 원해서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치르지 않는 지필평가를 실시하고 학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아침 8시까지 등교시켜서 운동장을 뛰게 하는 우리 학교의 모습, 이게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공사 관련 비리나 여교사 성추행 같은 개인이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공론화해왔던 그런 몸체가, 조직체가 바로 전교조였는데 개인적으로 맞서 싸울 용기는 없지만 적어도 교육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8년차 중학교 교사가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은 학생들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온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진보교육감들의 혁신 정책이자 학교 혁신운동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혁신학교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이게 또 염려가 됩니다. 예. 전교조 관련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국민일보 6월 11일자 문창극 총리 기용과 관련한 기사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리 후보의 기자 출신 문창극, 국가 대개조 키 잡은 깜짝 총리, 30여 년 기자 외길, 대통령에게 직원 서슴지 않을 드문 인사, 검증 통과, 지역 안배, 다목적 포석,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 검증이 쉽게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국민일보가 전망한 거지요. 당일 국민일보 사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임 총리가 공직사회의 메스를 들이대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하지만 관료 출신 총리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신이 평생 몸바친 곳을 확 뜯어 고치는 일인 만큼 머뭇거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고려해서 언론인을 총리에 내정했다고 볼 수 있다. 라면서 문창극 씨 총리 기용에 대해서 잔뜩 의미를 부여했던 그런 국민일보였습니다. 예. 어제자에는 최성규 목사의 입을 빌려서 신앙은 신앙, 정치는 정치라면서 그렇게 쉴드를 쳤던 국민일보 아닙니까? 특별 기고를 실었었죠? 특별 기고입니다. 예. 오늘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창극 후보자 거취, 청와대가 빨리 결정하라. 판단이 섰으면서 대통령 귀국 이후로 미루는 건 무책임하다. 이게 뭐겠습니까? 예. 빨리 그만두게 하라. 이런 얘기죠. 예. 버티는 문창극 후보자나 손쉬운 지명 철회를 놔두고 모양새나 신경 쓰는 청와대나 거기서 거기다. 가뜩이나 수첩 인사라는 비판이 비등한 마당에 대통령 스스로 인사 잘못을 인정하는 지명 철회는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총리 인사가 늦어지면서 국정 공백이 예상외로 길어지고 있다. 지금은 모양새에 신경 쓸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말이다. 게다가 논문 표절 시비에 휘말린 몇몇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수석들에 대한 여론 또한 악화되고 있다. 부적격 판단이 있었다면 자진 사퇴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지명을 철회하고 새 인물을
찾는 것이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의 임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온갖 적폐를 해소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앞에 두고 인사 문제로 갑론을박할 겨를이 없다.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이 요구된다. 예. 이전 사설과 오늘자 사설을 쓴 논설위원이 아마도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이겠죠. 예. 주필은 한 사람이고 예. 편집인도 한 사람이겠지만. 예. 조선일보 사설이었다면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이 좀 챙겨보면서 어떤 예. 고심을 할 것 같은데. 네. 예. 부디 국민일보 사설도 예. 박근혜 대통령이 좀 읽어보기를 예. 권해드립니다. 너무 변화무쌍해서 신뢰감이 안 가서 잘 안 보시는 건 아닐지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데 오늘 국민일보 사설을 한번 청와대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겠죠. 하나님의 뜻으로. 복음실은 국민일보니까요. 예. 한겨레 사면을 보니까 말이죠. MBN이 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전국 19살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실었는데요. 문창극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69.8%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70%인 거죠. 예. 지난번보다 4.2%포인트 늘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문창극 총리 기용. 아니 이런 여론조사를 지난주보다 높아졌다라고 예. 이게 보도를 해야 되는 네. 이 상황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총리 후보 사퇴에 대한 여론조사가 한 주간을 두고 지난주보다 높아졌다. 뭐 한 달 내내 해야 됩니까? 100%까지 갈 때까지 계속 예. 이러려는 건지. 어제 또 문창극 씨는요. 전혀 물러날 의사를 비추지 않았습니다. 해명을 못하면 이 땅에서 못 산다. 아주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어제 몇몇 트윗을 보니까 거의 뭐 입맞춘 듯이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초강적을 만났다. 예. 옛날에는 그냥 눈치만 줘도 알아서 사표를 냈었는데 이건 뭐 눈치 코치뿐만 아니라 아예 여권 실세들이 나가라 이러고 있는 판인데도 불구하고 막 뭐 문건을 흔들고요. 자기가 안중근 안창호 선생을 존경한다. 뭐 이러고요. 20분 동안 어제 그 문창극 쇼가 있었습니다. 해명을 못하면 이 땅에서 못 산다고 했는데 뭐 어디 일본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일본 가 사시면 되겠네요. 일본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으신데 말이죠. 자, 이 문창극 후보자가 버티면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것이 지금 여당의 고민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사면을 펴봤는데요. 끝까지 사퇴를 거부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뭡니까? 대통령의 지명 철회 아니겠습니까? 청문회를 거쳐서 국회 표결을 하는 방식, 또 이것도 있겠고요. 둘 다 부담입니다. 우선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거. 물론 사례가 아주 없진 않습니다. 2006년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유일무이한 그런 사례인데요. 그 외에는 모두 자진 사퇴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자신이 이렇게 발탁한 인물을 지명 철회한 형식이지만 실은 전효숙 후보자가 대통령과 만나서 제발 나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수락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보자는 나갈 생각 없다. 대통령은 눈치콘치로 나가라. 이렇게 계속 신호를 주고 있고요. 따라서 지명 철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진다면 대통령 스스로 인사 실패를 자인한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예.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제거한 뒤 청와대와 국회 표결까지 가서 결국 그로 인해 문창극 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은 표결까지 무려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정 공백도 길어질 수밖에 없고 여권에 대한 환멸 커지고 청문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야당이 전국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30 재보선을 앞두고 그야말로 독약이 된다라는 점에서 볼 때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는 것도 마땅한 답이 아니다. 여권은 이게 바로 고민입니다. 예. 청와대는 어쨌든 문창극 후보자 낙마 이후를 지금 대비하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거취가 또한 최대 고민인데요. 청와대 내부에서는 인선 시스템을 개선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인선 책임론을 피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고민이고요. 이쯤 되면은
이 나라 대통령은 김기춘이구나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새 총리감으로 추천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여권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세월호 수습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신문을 보니까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 당시 마지막 총리를 지낸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이 사람 발탁설이 또 실려 있습니다. 예. 김명수 부총리 교육부 장관 내정자 오늘 또 어마어마한 기사가 경향신문 1면에 실렸습니다. 교원대 교수 시절에 회갑을 맞은 부인에게 1,00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압 수표. 자기 1,000만 원이야. 그래서 자기압 수표가 돼버린 꼴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명수 내정자가 부인에게 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수표 사진이 실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번호까지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신문지상에는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됐습니다만 예.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확보한 수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근데 뭐라고 글을 썼네요. 예. 김명수 후보자가. 예. 뭐라고 썼냐면요. 수표의 그 동봉한 편지인데요. 네. 적은 금액이지만 남편이 아끼고 절약해서 당신을 위해 모은 것이니 당신 편한 대로 쓰십시오. 미안합니다. 예. 1203년 3월 23일. 1203년이면 이게 고려 때인데. 그런데 보니까 이 1203년이네요, 이게. 예. 서기 1203년 3월 23일 김명수 하고 사인이 담겨 있습니다. 예. 별에서 온 그대입니까? 아니, 전생에도 부부가 아니었나. 뭐, 이런 화목함을 보면 말이죠. 예. 2012년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제 김태년 의원실의 의견인데요. 아니, 2102년이라고 쓴 것도 아니고 이건 1203년이라고 쓴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근데 이 수표가 말이죠. 2012년 3월 9일 농협 예. 교원대 출장소에서 인출됐습니다. 그동안 김명수 내정자는요, 학술연구비. 그 학술연구비가 뭡니까?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서, 그렇게 제자의 어떤 연구 성과를 가로챘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그렇게 해서 그 돈 2,500만 원을 그렇게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어제까지 언론이 확인한 액수가 이제 2,5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그 학술연구비를 그동안 김명수 내정자가 농협 계좌를 통해서 받아왔던 거죠. 예. 실제로 교원대는요, 연구비는 모두, 김명수 내정자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김태년 의원의 말대로 김명수 내정자가 부인에게 준 고액 수표가 제자 논문을 그렇게 부당하게 싣고 챙긴 학술 연구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제자의 돈을 가로채서 부인에게 선물했다면, 이건 뭐, 교육수장을 맡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 아니겠는가. 이렇게 김태년 의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내정자는 제자 논문 표절, 연구 성과 부풀리기, 연구비 챙기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또 과거 칼럼을 통해서 전면 무상급식은 사회적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불합리하다 라면서 극단적인 보수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이거는 뭐 가능하다면은 예. 수표 추적을 통해서 정말 출처를 한번 캐보는 게 이 네. 의혹을 해소하는데도 합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예. 이거 아주 주목되는 기사였습니다. 1203년에 보낸 남편의 선물. 예. 오늘 중앙일보 사설. 단 한 번도 중앙일보는 그동안 문창극 씨 날려야 된다. 인사 철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죠. 예. 그런데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청와대가 다시 생각해보라. 저는 사설 제목을 보고 이 김명수라는 세자 자리에 문창극이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예.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김명수입니다. 중앙일보 확인 결과 한국교원대 교내학술지 교육과학연구에 2001년 이후에 제출된 김명수 후보자의 논문 10편 가운데 7편이 제자들의 논문과 제목이 일치했다. 이는 단순 표절을 넘어서 무임승차를 통한 업적 부풀리기로 중대한 윤리적 결함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을 또 보면 말이죠. 문창극 총리 언급이 나옵니다. 사람 이름은 나오잖아요. 총리는 인사청문회 후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부총리와 장관은 국회에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명수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청와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학자의 연구 윤리는 연구의 진정성 확보뿐 아니라 학자의 양심과 명예에 관련된 문제다. 학자적 양심과 명예를 경시하는 학자는 펜을 구부려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만 한다. 그런데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 지금까지 제기된 연구 윤리 문제만으로도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와대는 지명을 다시 생각해보라. 이런 논지입니다. 예. 펜을 구부려. 이 부분이 상당히 눈길을 끄는군요. 우리 문창극 후보자 그동안 친일, 민족 폄훼 발언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 안창호, 안중근 의사 자기가 그야말로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건 펜을 구부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중앙일보는 김명수 씨뿐 아니라 이 문창극 씨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에는 한겨레 오면 기사입니다. 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해서 학술지에 발표한 사실이 드러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말고도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해명이 있습니다. 당시 관행이었다. 자, 그런데 지난 2002년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재임용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정년보장 교원 심사를 위해 보고한 논문 저서 일부가 표절 여부가 문제가 돼가지고 한 교수가 파면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수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말이죠. 2004년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제자와의 공전인데 근데 제자의 박사 학위 논문을 거의 그대로 표절한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원전을 밝히지도 않고 본인 이름 올려가지고 마치 새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한 행위는 이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와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교수가 말이죠. 그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관행이다. 그런데 재판부는요. 이는 학계의 왜곡된 현상일 뿐 아니라 그런 학계의 사정으로 인해서 제자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가 지도교수인 원고의 연구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관행 탓 돌리고 있는데 말도 안 된다. 결국 이 저작물들은 원고의 정당한 연구 저작물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면당한 그 교수의 정당한 연구 저작물이 될 수 없다면서 관행 운운하는 이런 해명에도 쐐기를 박았습니다. 예. 이 법원 판결로만 보더라도 예. 김명수 후보자는 당연히 교육부 장관이 되면 안 되고 네. 송광용 수석은 사퇴해야 되는 거군요. 글쎄 말입니다. 예.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당시 판결 내용이 주목됩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포인트를 맞춰보겠습니다. 그동안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일단 1인 1표제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 자신 같은 훌륭한 사람에게는 한 100표는 줘야 된다. 이런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자, 근데 이 양반이 말이죠. 1985년 4월부터 1989년 1월까지 45개월 동안 육군 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는데요. 이 기간에 정종섭 후보자 경희대 법과대학 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요. 예. 연세대 박사 학위 과정도 이 기간 동안에 밟았습니다. 이 정종섭 후보자는 그 기간 동안 85년 4월 강원도의 7사단 그 안전장교를 시작으로 해서 서울 육군본부 법무감실 보통검찰관을 거쳐서 경기도 수도군단 법무부 심판부장, 55사단 법무부 법무참모 등을 통해서 최소한 3년 이상을 군생활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함께 이행을 했는데 대학원이 위치한 서울에서 군복무를 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간은 이렇게 화천, 용인 같은 위수지역 범위 밖에서 예. 이렇게 지냈단 말이죠.
따라서 이거는 위수 지역 이탈과 그리고 군무 이탈 혐의 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당시 경희대와 연세대 법대 석박사 과정에는 야간 과정이 없었고요. 정종섭 후보자는 군 위탁교육생 자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뭐 위반 논란은 물론이고 특혜 논란도 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 정종섭 후보자와 함께 박사과정 수업을 들었던 한 연구자, 한겨레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종섭 후보자가 스스로 군 법무관이라는 걸 감추지 않았고 머리가 짧은 걸 제외하고는 평상 복장으로 낮 수업을 함께 들었다. 낮 수업을. 군 법무관 출신인 한 변호사는 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지휘관의 지휘를 받아 야간이나 주말에 특수대학원을 다니는 경우는 꽤 있지만 박사과정까지 다니는 경우는 못 봤다라고 전했습니다. 정종섭 후보자에게 물어봤더니 답을 듣지 못했다는 게 한겨레 기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신기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이 고위공직 후보자로 지명을 할 수 있는지. 네. 예. 이 솔직히 이거는 또 문창극 후보자와도 유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해군 장교로 있을 때 군복무의 절반을 대학원에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박사과정도 서울대 박사과정인데 워싱턴에서 지냈고 말이죠. 원격 강의가 있었던 시절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무슨 이 보수 인사들이 유체 이탈이 참 강한데 말이죠. 몸체가 둘로 나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는 건지 어떻게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법 탈법을 하면서 말이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세계일보 3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2008년 5월 9일부터 2009년 4월 19일까지 정종섭 후보자가 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총 32번 열렸는데 그 가운데 10번 불참했다고 합니다. 3차례 회의 중에 한 번꼴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위원 8명과 비교해 보면은 최다 불참했습니다. 이래놓고 돈은 또 다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또 예술의 전당에 전시되는 우수 예술 작품을 심사해서 포상하는 예술대상 선정과 관련한 조직위원회도 위촉이 됐지만은 관련 회의에 모두 불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이 양반 이상한 양반이네요. 응?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지요. 예. 부친이 이 총장을 지낸 대학을 위해서 특혜 입법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소식 오늘 한겨레 5면에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이런 배경과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가 4면에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부분이 주목됐습니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인사들은 일단 제외하고 오로지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보수 인사, 그중에서도 자신에게 반기를 들지 않을 인사로만 인사 대상을 한정하다 보니 인재풀이 극도로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는 극우 편향적이거나 캠프 출신 외에는 인사 대상이 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원천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인사 참극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여권의 한 인사는 외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이다. 내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여기다 보니 윤창중 칼럼이나 문창극 후보의 극단적인 보수 성향의 칼럼을 보고도 문제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아픈 부분입니다.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폐쇄적인 인사 스타일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김기춘 실장 교체만으로는 이번 같은 인사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새누리당의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청와대에 인재를 추천하는 다양한 의견이 올라가지 않고 너무나 비밀주의에 치중하다 보니 내부 토론이나 검증이 대단히 허약하다. 대통령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듣기 싫어해서 친소 관계에 의해서만 인사를 하니까 크로스 체크도 전혀 안 된다. 청와대가 깜짝 인사를 해놓으면 당이 뒷수습하기 바쁜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당도 대통령도 모두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박상은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기사들도 오늘 조간에서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12면에 있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어제 퇴근길 문창극 총리 지명자. 우리의 민족역적 이등방문을 팍 쏘고 나서 거기서 뭐 시시하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코리아 우레! 저는 나라를 사랑하셨던 분, 그분은 제가 가슴이 진짜 시려오도록 그분을 저는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현대사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시는 분은 안중근 의사님과 도산 안창호 선생님. 또 이런 분들을 존경하는데 왜 친일이고 반민족적이라고 얘기하는지 가슴이 아프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얘기는 다 들어도 저보고 친일이라고 그러고 저보고 반민족적이라고 말씀을 하면 저는 좀 뭔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안 하시고 뭐 이런 데서 저렇더라 저런 데서 이렇더라 이런 말씀만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제가 명예가 훼손이 됩니까? 언론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보도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저널리즘의 기본이 뭡니까? 공정하고 사실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을 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사실이면 사실대로 보도해 주세요. 문창극 지명자 좋습니다. 소문이 아닌 본인이 했던 말 사실 그대로를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일본 유학 가서도 일을 하느냐? 일을 안 해. 조선 민족의 그 못된 관습 때문에. 못된 관습인데 일을 안 해. 그럼 일을 안 하고 뭐 하느냐? 지금 제가 이거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 지식인이 어떤 거였나? 그 당시 조선 유학생 90%가 사회학, 철학, 정치학에 코를 묶고 있는데 그들의 게으른 혀를 굴리는 데는 사회주의가 이상적일 것이다. 이거 윤치호 일기에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일본 가서 유학했을 때 뭐 공학을 한다거나 무슨 의학을 한다거나 우리가 진짜로 이 나라가 지금 이 비탄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하려면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과학을 한다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사회학, 철학, 정치학 그거 뭐냐? 다 혓바닥 놀리고서 게을르게 먹고 살려고 그런다 이거야. 그게 우리 조선 사람들 엘리트들의 생각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그런 문창극 지명자 본인도 정치학과를 나와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사람. 정치학 그거 뭐냐? 다 혓바닥 놀리고서 게을르게 먹고 살려고 그런다 이거야. 본인도 그렇다는 이야기. 조선 유학생들이 일하기가 싫다 이거야. 그리고 앉아서 순히 말로만 하는 게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하여튼 DNA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치호라는 사람 뭐라 그랬냐면 조선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딱 맞는 거다 이거야. 체질상. 응? 왜 그러냐? 공산주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남의 노고에 얹혀 살기를 조장한다. 이것이 유교를 가진 조선과 공통점이다. 그렇죠? 공산주의도 자기가 일하는 겁니까? 자기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 조선의 그 과거 조상들의 그 피해는 오히려 이 공산주의가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만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달라붙는 친인척들. 조선은 옛날부터 공산주의를 해왔다. 조선 버전의 볼셰비즘, 이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강도짓을 무산자의 영광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2조 말기에 그 우리 민족들의 피해는 공짜로 놀고 먹는 게 아주 그냥 몸에 박혀 있었대요. 하여튼 이런 나라였어요. 이 게을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그런데 그런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게 변화를 시킨 거예요. 소원 풀이하셨나요? 문창극 지명자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현대사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시는 분은 친일파 윤치호 선생님 아닌가요?